네, 오후장 주요 이슈들부터 점검하고 들어가죠. 같이 얘기 나눌 두 분의 전문가 말씀드립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권희 멘토 나와 있고요.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이 오늘도 좀 조정을 받습니다. 딱히 뭐 악재가 그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이 이렇게 해서 지속해서 조금씩 밀리는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권희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쉬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뭐 조정의 깊이가 어디까지 올지 바닥을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주요 종목들 오늘 하이닉스가 좀 많이 1%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가 약한 모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끄러운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은 아마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떨 때는 올랐다 어떨 때는 빠졌다 하는 그런 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좀 많이 빠져 있던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뭐 일부 화장품 종목들 그 외에 이제 오늘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여전히 IRA 관련돼서 세부 시행 규칙이 마련됐다. 뭐 그 이제 10% 이제 추가로 뭔가를 주겠다.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보조금을 더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나마 좀 섹터별로는 좀 순환매되는 돌아가는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섹터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안 좋은 것만 보이시겠지만 여전히 그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도 좀 바닥을 좀 찍고 있고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게임주들도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펄어비스 같은 종목도 한 5% 이상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주도주들이 좀 쉬면서 다른 섹터들로 조금 이 온기가 좀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 지수는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자체는 그렇게 뭐 아주 침체되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약간 그 쉬어가는 분위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고윤기 멘토께서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시장은 올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고점 4월 달 부근에서는 오히려 조금 쉬어가는 부분이 맞았는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쉬어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시장이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4월 중순부터 이어진 한 달 동안의 어떤 시장의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조정을 통해서 만약에 현 구간대에서의 어떤 하락세가 나온다면은 급락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나올 겁니다. 뭐 6월 달까지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어떤 힘겨루기 싸움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노이즈는 많이 나올 겁니다. 다만 극단적인 어떤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점은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서 미국의 이런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그 지역은행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미국의 지금 은행업종에 대한 어떤 그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은행들에 대해서 뭐 일단 큰 기업들이, 큰 은행들이 이제 인수인계를 지금 인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지방 중소은행들의 어떤 주가 하락이 지금 지속도에 나타남에 따라서 오히려 신용과 관련돼서 만약에 내가 지역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 대출과 관련해서 만기가 연장이 안 된다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향후에 좀 리스크적인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율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300원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강달러 현상이 지금 지속된다는 점, 향후 긴축에 대해서 조금 뭐 연초만 하더라도 뭐 금리를 좀 올해는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오히려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향후에 좀 부담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코스닥의 2차 전지 관련주, 즉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주도주가 결국에는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런 꺾이는 모습이 좀 강도는 덜하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라든지 기타 다른 업종군으로의 좀 수급이 쏠린다는 점은 시장을 아예 떠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은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 구간대나 혹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관점 접근을 또 주문을 해주시네요. 자, 앞서 환율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환율이 또 조금 많이 오르죠. 1,300 거의 40원대까지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앞서 달러의 강세가 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달러가 아주 강세냐?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화의 약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340원을 또 넘어서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의 환율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환율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박민수 작가하고 2차 전지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했는데 두 분의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계속 2차 전지가 조금씩 약세 흐름이거든요. 이건희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포트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뭐 차익 실현 일부 차익 실현 하시는 건 맞는데 중장기 관점에서는 2차 전지 여전히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당분간 2, 3년 동안은 계속 좋은 일이 계속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향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좀 빠져야지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건 항상 빠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를 좀 노리시는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나중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3분기 실적 시즌 계속 그리고 이제 향후의 전망들이 계속 나올 텐데 네. 관련해서 지금 캐파 증설했던 이슈들이 캐파 증설이 되고 나서의 또 이제 실적 향상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꾸준히 봐야 되기 때문에 양극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그러면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너무 조급함이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날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플랫하게 움직일 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중 축소하면서 수익이 났다면 조금 뭐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는 국면이 오면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등의 전략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참 조정이 끝난 걸 알기가 힘들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맹점이긴 하죠. 고윤기 멘토께서는 그 태양광 얘기를 좀 제가 듣고 싶은데요. 미국은 태양광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오늘 국내도 괜찮고.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막 강력 매수 막 이런 의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죠. 최근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하나솔루션이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뭐 2차 전지가 약간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풍력과 그리고 태양광까지도 같이 수혜를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해서는 조금 많은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올해부터 시행한 IRA에서 일단 기존에 1분기에 일단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반영이 됐습니다. 세제 혜택과 관련 세액공제 예상 금액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반영이 됐고요. 추가적인 콘텐츠 보너스 규정으로 인해서 향후에 10% 정도만 세액공제 혜택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적적인 뭐 어떤 상승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약간 그래도 기존에 받았던 거에서 또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조금은 주춤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태양광 뭐 하나큐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태양광 산업 자체가 일단은 중국이 조금 글로벌 탑 티어인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IRA로 인해서 좀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산 부품에 대한 노이즈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웨이퍼라든지 이런 쪽에서 태양광 부품이 지금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부자재를 얼만큼 쓸지에 대해서도 조금 뭐 의견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라 허브를 내년부터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이제 가동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만큼 향후 태양광 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내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 하나큐셀이 얼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주가는 아무래도 좀 거래 정지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은 잔존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현재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네. 접근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단기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멘토께서는 단기 유망주로 실리콘2를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고윤기 멘토께서는 삼지엔터를 가져오셨는데요. 자, 먼저 실리콘2는 화장품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실리콘2부터 투자 포인트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멘토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실리콘2 뭐 최근에 많이 올라서 뭐 오른 종목도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네. 또 올라 있기 때문에 추세를 이제 좀 만들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자체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섹터를 좀 보시면 결국에 이제 화장품 섹터가 일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국향 매출이 많은 회사들보다는 미국향 매출이 북미향이라든지 유럽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고가 정책, 그러니까 고가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보다는 사실은 저가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고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쪽이 좀 더 좋은 그런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보면 화장품 유통 전문 회사고요. 물론 네네. 일부 제품을 개발해서 내놓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국향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라는 부분이 저는 사실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중국 관련된 화장품 기업들 사실은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사실은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이제 코스맥스는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중국향 매출이 있는 많은 쪽들은 좀 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이 주로 이제 미국이 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어서 일본이라든지 국내 그다음에 동남아 쪽으로 좀 많이 펼쳐져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중저가 화장품 위주로의 유통을 잘 만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커머스 관련돼서 지금 가장 잘 하고 있는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급등했다가 좀 내려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5,500원 이상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200원 정도로 네.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5,500원에 손절가 4,200원 실리콘2 단기 유망주로 저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실리콘2는 사명만 보면 2차 전지주나 반도체 관련 회사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지엔터, 고윤기 멘토가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투자 포인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아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캐치 티니핑이라고 하는 그 IP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캐치 티니핑에 대한 매출이 전년 동기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그 S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었고요. 1분기 실적에 일단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은 2분기 실적 시즌에 잡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또한 아마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캐치 티니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우리 그 같은 문화권을 쓰고 있는 그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절강성 아동 TV 등 TV 채널 지금 세네 곳에서도 지금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SMG 엔터 같은 경우는 국내 회사지만 메인 작가가 일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에 대한 어떤 강력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가 뽀로로 그리고 2세대는 아기상어 그리고 3세대는 캐치 티니핑으로 이어지는 그 이제 키즈 산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출산율과 관련해서 놓고 본다면 최근에 출산율이 좀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을 낳게 되고 한 명을 낳더라도 제대로 키워보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대요. 결국에는 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에 의해서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캐치 티니핑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 뭐 10,000원, 20,0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몇십 개를 사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애기 입장에서 좋아지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시즌 4와 그리고 극장판에 대한 출시까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키즈 산업에 대한 관심의 어떤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SMG 엔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6,000원 제시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2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 참고하셔서 단기 유망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중장기 유망주 두 분 가져오신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분이 오늘 중장기 유망주로 뽑아오신 종목 포스코 DX 이건희 멘토께서
포스코 그룹 성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셨고요. 고윤기 멘토는 인탑스 가져오셨네요. 미워도 다시 한번 많이 미우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DX부터 얘기 들어보죠. 예, 포스코 DX 최근 4월 달 들어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다가 사실은 뭐 한 사흘 동안 사나흘 동안 급등했던 부분들을 지금 계속 흘러내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40% 이상 빠졌습니다. 일단 이제부터는 또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올라갔던 이유는 포스코 그룹의 저평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이제 덩달아 올라갔다가 지금 같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안 좋아지면서 포스코 DX도 좀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포스코 DX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에서 IT 시스템이라든지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를 전담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의 공장 설비 관련돼서도 뭐 자동화라든지 지능화, 그다음에 로봇 무인화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회사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크게 이제 사업이 이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 또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그룹 말고도 그 외에 이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물류 자동화,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실적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기상으로는 299억 정도의 이익이 나왔는데 이 회사가 연간으로는 예전에 2020년에는 연간으로 261억을 벌었던 회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를 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엔 같은 이제 최근에 설비 투자가 많고 신규 투자가 많은 계열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조정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우망죽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목표가 17,000원에 손절가 10,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인탑스 얘기 듣겠습니다. 고윤기 멘토. 네,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인탑스를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뭐 전반적으로 로봇 산업을 좀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취지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인탑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스마트폰과 이제 가명의 어떤 뭐 금형을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던 이유는 일단 삼성의 로봇을 일단 인탑스가 독점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원래 삼성그룹에서는 원년을 4월 달에는 뭐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발표할 것이라고 재작년부터 언급을 했었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조금 수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로봇 산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상반기 일단은 뭐 정부에서도 첨단 산업 로봇 전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지금 정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는 일단 현대차의 의료용 주행 로봇과 관련된 보조 로봇도 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삼성 그리고 현대차, LG그룹의 로봇과 관련된 산업의 어떤 원년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독일이라든지 중국에 좀 뒤처져 있지만 서비스 로봇 관련해서는 아직 뭐 한국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도 뭐 충분히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형 제작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에 삼성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로봇 산업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하게 된다면 회사는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4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3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탑스 중장기 유망주로 꼽으셨고요. 목표가 1차 44,000원, 손절가는 30,000원 제시했습니다. 로봇 산업과 관련돼서 인탑스를 좀 지켜보자 이런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권희 멘토 그리고 고윤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